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여기서 버티고 올라갔으면 되게 좋은 모양이었는데 제가 저녁에 영상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 떨어지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4시간 봉상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뜨고 있어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내려가는 하락 다이버전스 좀 뜨고 있어서 이럴 때는 얘가 이걸 횡보로 맞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봉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지점들 61,000대나 62,000대나 이런 데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 부근 주요 지지선이 있는 59,000대 이런 데도 가능한 구간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200일선 위로 안착한 다음에 리테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리테스트에서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9월은 넉넉하게 그냥 여유롭게 봐라 이런 얘기를 한 게 10월 초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월 초에는 좀 눌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9월에서 한 10월 초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건데, 이걸 이런 생각 갖고 있어야 이러한 움직임이 예상 밖으로 나왔을 때도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테더 도미넌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보면 테더 도미넌스가 이러한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쭉 내려왔다가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의 형태로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리테스트를 한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이러면 이제 비트가 좀 더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약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느냐, 이제 보통 그런 두 가지 관점일 것 같다. 그래서 길게 보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어지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알트들도 조정들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애들 위주로 스링크 같은 것들도 여기서 반등을 쳤지만 아마 쌍고를 기록하면서 쌍고점을 기록하면서 쭉 빠질 수 있는 차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이 눌림목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 매도를 한 다음에 눌림목이 오면 다시 재매수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분할 매도를 하신 분들은 이런 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잡아보면 괜찮은 가격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관점이고, 좀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이클 세일러가 가장 좋은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 비트코인은 2년 동안 237% 상승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66.9% 급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점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코인에 관심을 처음 가지면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먼저 사거나,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를 사거나, 아니면 뭐 채굴 주식을 사던가 이런 것들로 먼저 주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스닥이 계속 가져야만 되는 이유가, 이런 애들이 가져야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늦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들도 그러니까 여길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넘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다 물량을 받아주고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식이 잘 가면 좋은 거다.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주짜리 차트이기 때문에 항상 돌파하면 리테스트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다 하다 보면은 뭐 한 달이 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뭐 4개월, 6개월 해봐야 내년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반에는 아마 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초반이나 아니면 뭐 내년 여름이나 이때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주요진을 넘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굉장히 불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지점까지 가게 되면은 항상 고점에서는 이 지점을 닿거나 이 지점을 뚫고 가거나 아니면 이 지점을 닿은 식으로 갔거든요. 아니면 요 밑을 가거나. 근데 요 밑으로 가면은 이게 29만 달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가면은 60만 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가면 그냥 뭐 행복사 하는 거죠. 행복사. 그냥 행복하게 그냥 죽는 건데, 이거는 일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반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결제 시스템의 현대 버전 가치 저장 수단이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현대 버전의 금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혼용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만 가치 저장 수단도 있지만 거기에 결제가 포함된 정도의 그런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지 않나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페이팔이 미국 기업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 구매와 보유, 판매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암호화폐 기능을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 구매, 보유,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 고객이잖아요.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익명 고래가 이틀 동안 2천억 원대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점점 얘들은 잡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잡고 있는데, 이제 개인들은 지금 보면 거의 뭐 역푸가 뜨네 이런 지점까지 왔단 말이에요. 김푸가 없네. 근데 보통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0년 10월, 11월, 12월 이때도 역푸가 떴었어요. 한 3%인가 4%까지 떴었는데, 그런 게 한번 온 다음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알트들이 따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역푸가 뜨고 하는 거는 진짜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아까 잘 말씀드린 것처럼 뭐 3% 4%까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길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요즘 블랙록 계속 이걸 강조하는데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록이 정의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암호화폐 업계가 비트코인 관련 마케팅 실수를 저질렀다. 비트코인은 위험한 자산이긴 하지만 리스크 온 위험 선호 자산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자책골 같은 실수다. 비트코인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희소성, 글로벌, 탈중앙, 비주권적 특징을 갖고 있고, 국가별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다. 또 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과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해칭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블랙록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뇌피셜을 좀 굴려보면은 25년도나 26년 정도가 되면은 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저는 비트코인이건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다 한 번은 떨어지는 시간이 온다라고 보는데, 22년 때처럼. 근데 그때 이제 고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 비트코인 사도 되지 않아? 라는 것 때문에 초반에 덜 빠질 수는 있으나 결국 더 빠지는, 뭐 더 빠지거나 아니면 같이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점에 물량 넘길 때 재료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 과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랐다. 위험, 해칭 선호 현상으로 비트코인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재료가 뜨려면 그냥 올라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솔라나가 이더리움 시총 50%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솔라나에서 이더리움 절반이면 진짜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것도 솔라나에 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솔라나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요. 근데 이거 뭐 오른다는 쪽이 있고 떨어진다는 쪽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나나 아니면 뭐 옛날 이더리움 리스크 테이킹 나왔을 때처럼 좀 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 매집 그리고 거래소의 물량 감소하고 있고 가격 상승이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물량이 거래소에서 빠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매집과 거래소 출금이라는 환경에 따라서 비트코인 모멘텀이 향후 수개월 동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요번 사이클이 처음으로 거래소의 물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하락과 상승이 이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유동성이 말랐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오면 올릴 때 팍팍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선물을 칠 때 뭐 많이 선물한다 하시면 숏을 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비자가 토큰화 자산 플랫폼 BTP를 출시를 했다 이랬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거예요. 이더리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솔라나에 대한 아까 잠재력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 근데 대량 채택이 되는 건 전 이더리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다 뭘 선택하냐면 블랙록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이더리움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ETF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개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비트를 보면은 요즘 좀 뭐 오늘 자체는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눌림목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오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좀 매집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코인에 매집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 그리고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타겟을 갖고, 그 다음에 크레딧 코인 갖고, 어제 많이 올랐죠. 주피터
이런 애들도 잘 갖고 뭐 니어 프로토콜 이런 애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뭐 바쁜 시간에 내가 코인을 볼 시간이 없고 유튜브 제 영상만 보는데 좀 벅차다, 그래서 매매 따라가기도 좀 힘들다,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이런 거라도 같이 하시면 좋으니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이제 이런 혜택이 있고, 그리고 저랑 이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거 물어보는 질문 답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멤버십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들어오실 때 유튜브 닉네임과 텔레그램 닉네임을 동일하게 변경해 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